이명웅의 순자산 전격 공개. 기부천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숫자. 한국 대중음악 산업은 오랫동안 K-팝 아이돌 중심의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에 의해 움직여 왔다. 그러나 이명웅의 등장은 이 모든 공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다. 그는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어 글로벌 투어를 돌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 K-팝 구조와 달리 그는 철저하게 국내 시장에 집중했고, 특히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이 연령대의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공급자에 가깝다. 그 결과 그는 단 한 명의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업을 넘어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한다. 과연 그의 실제 순자산은 어느 정도이며 왜 그 규모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한 것일까? 그 답은 단순하다. K-트롯 시장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 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콘서트다. 이명웅의 I am 히어로 투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이벤트였다. 총 2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티켓 매출을 기록했고, 여기에 굿즈 판매까지 더해지면서 추가로 60억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 시점에서 콘서트는 더 이상 음악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축소된 경제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무대 위에서의 감동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다시 다음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본으로 순환된다. 이 흐름은 공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콘서트를 기반으로 한 영화, 콘텐츠까지 확장하며 동일한 IP를 두 번 수익화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공연 실황 영화는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박스 오피스를 기록하며 하나의 무대가 두 개의 시장에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콘텐츠 자산화의 전형적인 사례다. 하나의 콘텐츠를 끝까지 압축하고 확장해 마지막 한 방울의 가치까지 끌어내는 전략이다. 광고 시장에서는 그의 위상이 더욱 압도적이다. 일반적인 톱급 연예인이 연간 약 10억 원 수준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이명궁은 계약 하나당 30억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록하며 S급을 넘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연간 광고 수익만 해도 200억에서 3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의 팬덤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확정된 소비층이기 때문이다. 광고주는 노출이 아니라 매출을 사는 것이고, 그는 그 매출을 보장하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다. 또 다른 핵심 축은 음악 스트리밍이다. 누적 100억 회 이상의 스트리밍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인기의 지표를 넘어선다. 이는 매달 약 30억 원, 연간 360억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반이다. 특히 그는 일반적인 가수와 달리 음원 유통과 수익 구조에서 높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 회수율이 훨씬 높다. 이 지점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콘텐츠 유통 구조까지 장악한 사업가에 가깝다. 여기에 유튜브까지 더해지면 그림은 완성된다. 총 조회수 20억에서 30억 회를 기록한 채널은 매달 약 10억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자동화된 수익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구독자 수가 아니라 시청자의 질이다. 경제력이 있는 중장년층 시청자는 광고 단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는 곧 수익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진다. 이 모든 수익 구조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그의 총 누적 수입은 약 2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한국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약 45%의 세금을 제외하면 약 700억 원 수준의 순수익이 남고, 생활비와 대규모 기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600억 원에서 65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이 축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 6년 만에 개인이 만들어낸 현금 규모로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말은 곧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속도 자체가 다른 차원의 경제 주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진짜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그는 약 51억 원 규모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며 어떤 형태의 부채도 지지 않는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소유를 넘어 무차입 전략을 통해 절대적인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자산은 그의 회사인 멀고기 뮤직이다. 연간 약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이 회사는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약 3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지며 그중 50%를 보유한 그는 약 650억 원에 달하는 지분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엔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앞에는 기부천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개인적으로만 약 40억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단일 이벤트 수익 12억 원 전액 기부, 대형 재난에 대한 수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나눔을 이어왔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팬덤, 영웅시대다. 이들은 약 3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아 사회에 환원하며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진짜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향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그의 순자산은 약 250억 원에서 550억 원, 평균적으로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조다. 그는 빚 없이 성장했고 현금 흐름을 완벽히 통제하며 동시에 그 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순환 구조까지 완성했다. 그래서 기부천사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 구조 위에 세워진 결과다. 이것이 바로 한 명의 트로트 가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금융 시스템의 실체다. 이 모든 구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실버 이코노미다. 이명웅의 팬층은 기존 K-팝 시장의 중심이었던 10대, 20대가 아니라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이다. 이들은 이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강력한 구매력을 지닌 프리미엄 소비자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소비 패턴이다. 이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망설임 없이 VIP 티켓을 구매하고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의 앨범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며 심지어 광고 제품까지 직접 소비로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지점에서 팬덤은 더 이상 감정적 지지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현재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젊은 세대의 화제성이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의 소비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제너레이션 Z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쓰는 세대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이명웅만의 성공 공식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재정력을 가진 팬덤이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회사 구조다. 그는 멀고기 뮤직을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축적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일반적인 연예인이 대형 기획사와 수익을 나누는 것과 달리 그는 스스로가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 이익을 통제한다. 세 번째는 철저한 내수 시장 집중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화려하지만 비용이 크고 변동성이 높다. 반면 그는 한국이라는 단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층을 장악함으로써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그의 모델은 사실상 다른 누구도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구조로 완성된다. 그는 글로벌 경쟁을 피한 것이 아니라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을 정확히 선택해 지배한 것이다. 결국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도출되는 결론은 명확하다. 이명웅의 순자산은 약
250억 원에서 550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약 4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의 자산 규모를 넘어 하나의 중견 기업에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형성된 방식이다. 빚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축적된 자산이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그래서 기부천사라는 수식어는 결코 이미지 마케팅이나 일시적인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막대한 현금 흐름과 철저하게 설계된 재무 구조 위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결국 K-트롯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감정을 자본으로 전환하고 그 자본을 다시 사회적 가치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구조를 완성한 사람이 진짜 승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정점에는 이명웅이 서 있다.